K리그 프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대구 29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맞대결입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서울은 야잔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잔 정말 너무 잘해요. 이 경기에선 이제 대구의 세징야와 같이 맞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세징야가 지금 4경기 연속 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경기에 관여도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뭐 빅찬스, 크로스 이런 거 횟수는 많지만 결국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모습인데 찾아보니까 세징야가 단일 시즌에 뭐 4경기 이상 공격 포인트 못 쌓은 게 거의 뭐 연례 행사더라고요. 한 번씩 정도. 잠깐 그 있었군요.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과도기? 그러니까 텀이 한 번씩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시즌 초반에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에너지파를 모으는군요. 예. 근데 이제 대구의 뭐 경기력이나 대구의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크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대구로서는 세징야가 그래도 좀 한번 터졌으면. 터져야죠. 그리고 세징야가 최근 서울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상암의 세징야가 야잔을 뚫을지가 좀 포인트로 보이고요. 결장자는 서울은 일단은 없고요. 대구는 고재영과 박세진이 입대 준비를 합니다. 뭔 벌써 입대 준비를 하냐? 2경기 더 뛰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박찬일 감독이 과감하게 두 선수 훈련 제외했고 두 선수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번 주말 경기부터는 안 뛸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대 선수 몸 상태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우대 선수가 그 근육 쪽을 다친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에 못 나오고 있는데 이날 역시도 좀 물음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정우재가 빠진다면 장성원 선수가 그 자리에 메울 것으로 보이고 박대현 선수도 있고요. 네, 그 고재현과 박세진이 빠질 경우에는 이 두 선수가 뭐 100% 선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뎁스 차원에서 살짝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정치인 선수와 박대현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두 선수를 좀 공격적으로 활용할 텐데 혹시라도 후반에 경기가 안 풀릴 경우에 뭐 고지영 카드, 박세진 카드를 종종 써왔는데 그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선수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살짝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서울은 지금 뭐 부상자도 없고 지금 둑수 선수가 연습 경기 때 득점도 하고 서서히 지금 녹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연습 경기 득점은 너무 그렇게 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예전에 뭐 그로닝이라던가 그렇지. 그런 얘기 꺼내면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루카스라던가 그러니까 연습 경기 득점 거기까지만 딱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지금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둑스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적 지난 시즌은 대구가 1승 2무 서울 상대로 무패 우위를 점했고요. 최근 10경기를 봐도 대구가 4승 3무 3패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상대로 유독 후반 막판의 득점으로 승점을 맞아요. 그런 경기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에드가의 득점도 있었고 기억난다. 네, 그런 곧잘 그 승점을 따낸다는 점은 서울로서는 살짝 우려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 대구가 6골 중에 지금 후반전 득점이 5골입니다. 그 정도로 막판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아마 대구는 좀 밀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서울이 홈 최근 12경기 중에 단 1패 홈발을 상당히 좀 누리고 있는데 대구는 최근 원정 5경기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이런 경기가 상암에서 열린다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키플레이어 볼까요? 네, 키플레이어는 야잔 세징야. 그거는 저거 MOM 할 때 하는 거지. 그러네. 두 선수의 맞대결, 웅장한 만남, 흰수염끼리의 만남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승이 55% 찍힌 거 보니까 서울 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서울승 55%, 무승부 23%, 대구승 21%입니다. 네. 와. 서울승을 예상하시는 분이 많네요. 네. 대구가 사실 최근 조금 주춤한 분들도 좀 있고 네. 서울이 홈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정승원 더비네 그러고 보니 라는 그렇지, 말씀도 그렇지. 있습니다. 네. 자, 만 기자부터 저부터 예측을 하면 서울의 득점력이 상당히 좀 아쉽지만 홈이라는 점에서 저는 근소한 우세 서울의 승리를 예측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가 우위에 있었다는 게 좀 눈에 띄어서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무승부도 살짝 냄새가 나긴 합니다. 네. 시즌 첫 동해안 더비입니다. 지난 시즌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만난 이후 첫 만남인데 당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포항이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승리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울산의 더블을 좌절시킨 포항인데요. 일단 포항은 영건 플러스 어수선한 바깥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포항은 지금 어쨌든 지금 상승세예요. 전북과 비겼고 그다음에 광주를 잡으면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굉장히 포항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연건들을 지금 중심에 내세워서 재미를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조상혁 선수 전북전에 골을 넣었었죠. 좋더라고요. 강현재 선수도 음. 결승골을 만들어냈고 강주전, 네. 여기 이창호 선수도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고 한현서 선수가 전민강 선수의 짝으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강민준 선수 뭐 이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김동진 같이 젊은 연건들로 분위기를 지금 반전시킨 상황인데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경기장 밖에서 어쨌든 좀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어쨌든 구단 차원에서 사과와 조치가 나오기는 했어요. 빨리 이제 경기 전까지는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단의 뜻인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래도 경기 내내 조금 서포터스가 어수선하다는 거는 포항의 홈 분위기를 누리는 데서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쵸. 또 산불 문제 때문에 또 훈련에 조금 지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 산불 때문에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었다 그래요. 어수선하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게 포항의 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울산은 지난 수원FC장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은 지금 오랜만에 지금 차출대 선수가 대표팀에 조현우, 그다음에 최석현, 문현호 22세 네.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대표팀 항상 차출하면 가장 많이 차출돼가지고 휴식기 때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위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많이 뽑아서 또 네. 승지를 낸 적도 있고. 그렇죠. 예. 이번에는 3명밖에 차출이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완전체로 이번 휴식기를 보낼 수 있었다는 점. 꿀맛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 위주로 휴식기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은 역시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아야 잘 돌아가는 팀입니다. 뭐 말을 맞추려고 한 것도 좀 있어요. 네. 뭐 김영건, 강상우, 고승범의 활약이 중요한데 일단 에릭 선수도 훈련을 통해서 더 팀에 녹아들었다는 점도 뭐 좀 고무적일 것 같고요. 뭐 지금 한 김에 이규성 선수 썰까지 좀 풀어볼까요? 이규성 선수는 오늘 오전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발표는 아마 아닐 거고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데드라인에 드라마틱한 뭐 이런 이적까지는 아니고 이규성 선수는 사실 시장에 나온 상태였죠. 네. 일단 김판곤 감독이 못을 박았죠. 올 시즌 기용할 의지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았고 그래서 다양한 팀과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대전도 실제로 좀 관심이 있었고 인천 역시도 좀 손을 내밀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규성 선수가 여러 선택지 중에 수원을 택했다. 그리고 수원 역시도 뭐 예산 거의 다 썼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상당한 고액 연봉자 중에 한 명인 이규성 선수에게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셈이 됐고요. 어제 밤까지 이 개인 옵션 협상으로 인해서 100%는 아니었거든요, 어제까지. 근데 이제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원만하게 좀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사실 뭐 홍원진도 있고 뭐 최영준, 뭐 김상준 이렇게 미드필더 자원은 꽤 있지만 사실 탈압박이 되는 미드필더 유형은 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이규성 선수의 영입을 원했었고 그 정도로 이규성 선수를 높이 평가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준의 짝으로 이규성을 택하면서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조합, 베테랑 조합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결정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안재준, 완달선, 이동희, 한찬희, 준익료 선수가 경기 뛸 수 없습니다. 예, 많아요. 저부상자 그대로인데요. 일단 호재라고 한다면 홍윤상 선수가 정상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날 출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로에다 라카바 선수도 넣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본방송 때는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네. 문정인 보야니치 선수가 제가 가로 쳐놨는데 보야니치 선수는 컨디션 난조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마지막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을 보면 3승 2패로 울산이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먼저 2패 중에 하나가 코리아컵 패배였고요. 최근 10번의 경기에서는 5승 3무 2패로 울산이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포항 홈 최근 9경기를 보면 3승 3무 3패. 대단히 팽팽했다라는 점 좀 주목하고 싶고요. 키플레이어는 저는 포항은 오베르단, 울산은 고승범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중원 싸움에서 이날 경기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들이 중심을 어떻게 잡아주냐.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어리 선수들을 확실히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오베르다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기동력 싸움, 포항이 지금 젊은 선수로 바꾸면서 기동력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이 기동력 싸움에서 같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선수는 역시 고승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선수를 뽑았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공격 포인트도 이 선수들이 높습니다. 그렇지. 네. 하나만 더 뽑으면 저는 이태석 선수가 사실 이번 대표팀 때 거의 유일하게 칭찬받아야 되는 선수였죠. 제일 유일한 발견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또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여유 있는 울산 상대로 활약을 펼칠지 또 윤정현 선수와는 또 서울 시절 동료이기도 했고 서로 이 맞붙는 그런 위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아까 화이트맨님께서 예전에 창 기자가 대전 미드필더 얘기한 게 이규성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이따 대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전 때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저 숫자가 보이네요. 울산 승 70%, 포항 승 17%입니다. 울산이 원정임에도 울산이 크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많은데 아무래도 최근 뭐 흐름 이런 걸 아마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원FC전 때 울산을 둘 다 찍었다가 네, 믿고 찍는 울산이라고 했다가 살짝 부러졌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울산승 찍겠습니다. 울산승. 네, 지금 흐름이 아무래도 보야지 씨가 빠지더라도 울산이 좀 창의 종류가 좀 많아 보입니다. 저는 무승부. 네. 포항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를 찍어주셨고. 보야지 뛸 수도 있어요. 근데 구단에 확인한 결과 이제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불안해한다고 해서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네, 홍삼, 녹용, 흑염소 등등 좋다 해서 먹어봤지만 뭐 돈만 날리고 딱히 잘 모르겠던데 정말 몸에 좋은 식품은 없나? 그렇다면 백진삼은 어떨까요? 홍보 영상 잠깐 보시죠. 100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이젠 1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푹 자도 피곤할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어때요? 음만하지 말고. 이게 한약 맛이 좀 나면서도 이게 어린이들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약간 달콤하기도 해. 사실 저도 요즘에 일이 많아서 이런 제품이 딱 필요했는데 이번에 특별 공동 구매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제공해드리고요. 다구성으로 구매하시면 최대 3박스까지 3박스 네,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황선홍의 대전과 이정효의 광주 경기입니다. 자, 제가 포인트는 선두 지킬까 그리고 광주는 센터백 조합 어떻게 꾸릴까로 했습니다. 대전 지금 4승 1패로 단독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페이스 아니에요? 네. 그죠? 지난 시즌 후반기 그러니까 5경기 무패 달린 것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그럼 8승 1무 1패요. 그러면 거의 뭐 지금 리그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 거의 파리 생제르맹이네. 네, 그렇습니다. 결정력이 좋고요. 끈끈함이 좋습니다. 이 득점당 기대 득점값이 리그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득점력이. 여기에 끈끈함. 제가 어제도 기사를 썼는데 대전이 기대 실점값이 거의 7골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실점한 거는 4골밖에 안 돼요. 이창근이 상당히 잘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수비진들이 흔히 말하는 펀치를 허용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기록을 보니까 뭐 획득, 블락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등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있는 선수 수비수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막아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전은 지금 사실 강팀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점을 따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대전이 지금 저는 강팀 반열에 올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좋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그럼 동시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전이 마지막에 영입을 준비했던 선수가 전북의 김진규 선수입니다. 실제로 협상을 했고요. 당초만 하더라도 거스포획 감독이 김진규 선수를 그렇게 활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보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전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구단에서 틀었습니다. 어느 구단입니까? 전북에서. 네, 안 된다. 그냥 진규는 남겨둬야 된다 해가지고 대전도 사실 준비했다가 좀 틀어진 게 있고 여기에 대전이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선수가 있었던 게 류재문 선수였습니다. 맞아요.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죠. 김승대 선수와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얘기가 좀 오갔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황선홍 감독이 왜냐하면 지금 김민규 선수 6월에 군대 갈 가능성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윤도영 선수는 무조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가 필요하다. 물론 김승태 선수는 뭐 전형적인 윙어는 아니지만 황선홍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 오른쪽 미드필드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잔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승대와 류재문 트레이드도 불발이 됐고요. 김진규 선수의 임대 역시 불발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장자 현황에 이순민은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승민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장기 부상자를 저희가 가끔씩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 이야기를 좀 하면은 광주가 지난 포항전에서 시즌 첫 패를 당했습니다. 네. 사실 뭐 경기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포항도 잘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날 가장 큰 고민은 센터백을 어떻게 꾸릴지입니다.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포항과의 경기에서 조성권 선수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네. 다행히 조성권 선수는 의식을 찾았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 출장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성원 선수는 일주일간의 입원을 했습니다. 부상 이후에. 왜냐하면 완벽하게 회복한 다음에 이제 복귀시키려고 더 일찍 퇴원했어도 됐지만 일주일간 입원을 해서 주중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까지가 아마 입원을 했어. 이제 주말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여기 민상기 변준수 선수 역시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백 지금 3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영규와 브루노 선수가 아마 이날 경기 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높이 쪽에 좀 약점이 있어 힘이나 높이에 좀 약점이 있는 조합이거든요. 대전 입장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광주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광주 팬들은 브루노 이제 할 때 됐다. 1년 넘게 기다렸다. 한때 전설의 선수였죠. 전설의 포켓몬 네. 등장 출동. 네, 브루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결장자는 대전 김문환, 김승대, 이순민 선수까지입니다. 예, 제가 적지 않아 죄송합니다. 김문환 선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마 다음 경기나 그 다음 경기쯤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광주도 말씀드린 대로 조성권, 민상기, 변준수 선수 앞서 언급을 했는데 가브리엘 선수는 이 아침 8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우디 데려가려고 어떻게든지. 네. 아사니 선수 제가 안 적었습니다. 아사니 선수 보니까 25일 날 펼쳐졌던 안도라와의 경기에 결장을 했더라고요. 네.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동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텀을 봤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광주 내에서 이날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박태준 선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박재현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어요. 잠깐만요. 임덕근 선수 복귀했습니다. 네, 정상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선수가 먼저 뭐 입대 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냈고 구단도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병무청에. 그때 병무청에서 처음부터 가능하다는 일단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 가능하다는 멘트와 아무래도 그 뭐 승인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승인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어젠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박태준 선수 6월 2일까지 입대를 미뤘습니다. 그 말은 ACL 뭐 결승까지 가든 8강에 떨어지든 ACL 이후에 K리그 일정까지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이 군 입대를 하게 됐고요. 그 동기가 좀 애매해진 겁니다, 이제. 4월 7일에 뭐 전병관, 뭐 김태환 이런 선수들이 입대하는데 근데 거기랑은 동기가 안 돼요, 이제. 아, 그러네요. 두 달 정도. 후임이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기를 뽑습니다. 이제 4월 달에 발표하는 2기가 있어요. 레프트백 포함해서 6명인가? 네, 6명. 그때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랑 같이 묻어서 쓱 아마 아니 차라리 입대를. 동기가 생기는 게 나아. 중간에 끼면 애매하다니까. 그렇지. 요새 군대 같은 달이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6월 달에 입대를 하고 그만큼 이제 전역은 좀 2달 좀 미뤄지는 그래서 아마 나홀로 입대 나홀로 전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로서는 개꿀이죠. 예, 지금 박태준이 거의 없어서 안 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현 감독이 저는 면제입니다. 예, 전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전적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2승 1무 1패로 대전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K리그 1 입성 후에는 2승 3무 2패로 대단히 팽팽했는데 이게 황선홍 감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민성 감독 시절에는 광주에 한 번도 못 이겼었는데 K형 올라오고 나서 황선홍 감독 오고 회복이 됐습니다. 황새 이후에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이후에 두 팀의 맞대결 결과는 2승 1무로 대전이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대전 홈에서 펼쳐진 최근 홈 6번의 경기는 3승 3무로 대전이 절대 우위에 있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대전은 마사
광주는 아산이 했습니다. 네. 두 외국인 선수 꼽았는데요. 마산은 아직 득점이 없어요. 음. 그런데 불구하고 광주에 좀 강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혀를 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대전에서 하고 있고요. 광주는 역시 아산이 선수가 마무리를 해줘요. 아챔에서 보여준 득점력이 아직까지 리그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분명히 광주 입장에서도 대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두 팀 꼽았습니다. 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승 52% 갔다가 51%. 오, 광주 승도 많네요. 이거는 어쨌거나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네요. 창기자부터 한번 골라주시죠. 저는 대전 승. 대전이 홈에서 절대 우위에 있었다는 게 전 눈에 갑니다. 뭐 갈라서야 될 것 같은데 이 모처럼 휴식기가 광주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광주 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주와 손FC 경기 오후 2시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제가 가는 경기입니다. 제주 오후 2시 경기니까 거의 7시 반 비행기를 타야 되더라고요. 네, 아마 되게 힘든 출장이 될 것 같은데 주목할 포인트는 제주 여기서 못 이기면 진짜 실력으로 뽑았고 손FC 여기서 첫 승 못하면 진짜 위기라고 뽑았습니다. 그 말은 멸망전이라는 뜻이죠. 지난 라운드 멸망전을 포항 전북으로 다들 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맨 아래에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제주와 수원FC 두 팀 모두 못 이길 경우에 상당한 좀 위기감이 고조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는 최근에 뭐 경기력뿐만 아니고 결과를 따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한간에는 대진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김천도 그렇고 지금 뭐 상당히 좀 강호들과 계속해서 맞붙다 보니까 제주의 어떤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만약 이 경기에서 손FC 지금 순위상으로는 아래에 있는 손FC 상대로도 결과를 따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김학범 감독의 축구가 제대로 좀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손FC는 울산을 상대로도 무승부도 하고 상당히 최근에 경기력이 오르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 결과를 못했다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상당히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손FC 역시도 무승부는 패배다 아마 이런 정신으로 제주 원정길에 오를 것으로 좀 보이고요. 결장자는 제주 같은 경우에 지금 김동준, 안태현 선수가 지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두 선수 모두가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한층 전력이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손FC도 역시 22세 자원 외에는 뚜렷한 부상자가 없다는 점, 두 팀 모두 풀 컨디션으로 아마 맞붙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전적은 지난 시즌 2승 1패로 손FC가 우위. 김문중 감독과 김학범 감독은 스승과 제자. 서재지간이죠. 서재지간인데 청출어람을 어느 정도 좀 잃었고요. 최근 10경기에선 제주가 4승 3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눈여겨볼 것이 제주 홈에서는 지금 수원FC 상대로 5경기 연속 패배가 없다는 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굳이 아까 정수원 더비라고 했으면 이 경기는 윤빛가람 더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네요, 진짜. 굳이죠. 한참 전인데 키플레이어는 제주 에반드로, 수원FC는 루안으로 골랐습니다. 새로운 메인으로 꼽으셨군요. 그렇죠. 이 두 선수 모두 승리가 없는 두 팀의 활력이 돼야 되는 선수인데 지난 경기에서 번뜩이는 모습이 조금 나왔습니다. 에반드로 선수는 물론 뭐 포인트는 없었지만 드리블 같은 모습에서 새로운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손FC는 루안 선수가 일단 안데르손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모습이 좀 나왔고 득점까지 하면서 루안 효과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측 보겠습니다. 예측 보시죠. 오, 제주승이 많네요. 제주승 50%까지 올랐습니다. 50%. 오, 무승부 28%, 29%, 손FC 승 21%. 제주와 손FC 저는 홈빨 제주승으로 골랐습니다. 제주가 홈에서 세죠, 그죠? 네네. 날씨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승부가 많은데 이거. 윤두광님이 딱 무 찍었네. 나도 지금 무승부 땡기거든요. 네. 윤두광님 믿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안양과 전북 경기 30일 오후 4시 30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포인트로 어게인 2019로 골랐습니다. 사실 두 팀 간의 어떤 또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는데 찾다가 코리아컵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때 안양 이겼나? 안양 이겼죠. 기억난다. 맞아. 네, 그때 아마 전북 원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아. 네, 극적인 승리. 그때는 그 프로가 아니었죠 안양이. 그런 상황에서
전북을 꺾으면서 상당한 좀 이변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안양은 K리그 1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전북을 상대로 다시 한번 어게인 2019를 지금 외칠 것으로 보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A매치 전에 뭐 아침 탈락도 있었고 리그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휴식기가 다른 어느 팀보다 아마 달가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획 감독이 아마 초반 일정에서 안 좋았던 것을 고치는 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리그에 올인할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첫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골라봤습니다. 두 팀 모두 실점이 똑같이 7골. 아마 전체에서 세 번째 공동 3위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실점을 좀 어떻게 줄이느냐를 아마 두 감독 모두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어떤 컨셉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는 말은 전북이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서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할 텐데 이 안양의 수비진이 과연 전북의 공격진에 얼마나 좀 그 기회를 막느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키플레이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모따와 콤파니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양뚝배기. 이 안양은 몇 안 되는 찬스에서 아마 모따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특히 세트피스에서 모따의 머리를 이용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전북이 초반에 승점을 땄던 것은 콤파니오의 효과였거든요. 근데 콤파니오가 다친 이후에 다시 좀 답답해지는 양상이 있었는데 콤파니오가 돌아온 만큼 이 콤파니오 중심의 공격진이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콤파니오가 돌아왔다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이 꼼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장자 보면 안양은 김동진 선수 김동진 선수가 턱 쪽을 다쳤는데 한 2, 3주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빠지면 강지훈 선수가 아마 높은 확률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북은 한국영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고 이순민 선수는 미리 그냥 팬분들을 인사를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뭐 부상도 있었지만 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대를 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고 전병관 선수는 아마 뛰지 않을까 이 경기까지 그렇게 예상을. 괜찮대요? 마테오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살짝 부상이 있었는데 주중에 돌아왔고요. 연습 경기도 소화했다고. 한 20분 정도 소화했으니까 네, 선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북전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주요 전적은 뭐 당연히 없고 코리아컵 맞대결에선 1승 1패를 과거에 좀 기록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오, 안양승이 더 많아요. 뭐야 이거. 안양승 42%. 나 안양승 하려고 그랬는데. 전북승 40%. 그럼 창 기자는 안양승. 이유 한번 짧게만. 그때 울산을 잡았던 안양이 제가 최근에 저기 감독님 뵀었거든요. 네. 근데 컨셉을 중간에 살짝 바꿨었대요. 네.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근데 아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려고 했던 울산전 때 했던 컨셉으로 다시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어울리는 옷을 입자. 네. 그래서 저는 안양이 보여준 그 끈끈한 수비가 전북을 상대로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양승. 저는 그럼 전북승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왠지 무승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습니다. 전북승으로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스쿼드가 탄탄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체 카드를 통해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30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에서 열리는 김천과 강원전 좀 프리뷰해 주시죠. 김천은 대표팀 차출 변수 있을까고요. 강원은 공격력 살아날까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김천이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대표 선수를 보낸 팀입니다. A 대표팀에 지금 이동경, 조현택, 김동원, 박승욱 선수 빠졌고요. 22세에도 이승원, 최예훈 총 6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습니다. 일단 대표 선수 차출이 많아서 휴식기 동안 좀 훈련에 대한 변수가 조금 있었고요. 네, 하지만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최근 성적이 좀 워낙 좋아요. 사실 김천 올해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작년 이상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정영식 이기는 축구가 확실히 힘이 있고 이 선수들이 대표 차출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동경 선수도 반 게임밖에 안 뛰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경기 소화를 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김천 쪽의 생각이고요. 강원은 역시 공격력이 관건입니다. 예. 전북과 서울전 유효 슈팅이 두 경기 합쳐서 단 2개였어요. 전북전에서는 딸깍으로 어떻게 잡았지만 역시 서울에는 그게 안 통했거든요. 양민혁, 황문기 공백 크기는 한데 슈팅 수 자체가 적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5경기에서 38개밖에 안 때렸어요.
정말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압도적인 꼴찌. 그러니까 뭐 빌드업이나 수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공격까지 올라가서 이 마무리 짓는 과감함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정경원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 휴식기 동안 굉장히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보다는 공격적인 패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를 보면 김천은 일단 결장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강윤구, 김민준 선수는 뭐 장기 부상이고 강준혁, 호마리오 선수 제 가로를 쳐놨습니다. 강준혁 선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요. 예, 근데 불투명이라는 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호마리오 선수는 지금 훈련 중인데 출전을 두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강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약간 크랙처럼 변수를 줄 수 있는 팀의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호마리오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 감독이 더더군다나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전적은 지난 시즌 2승 2패로 팽팽했습니다. 최근 10경기는 6승 1무 3패로 김천이 우위에 있고요. 김천 홈 6경기는 5승 1패로 김천이 우위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이 두 팀이 37번 맞대결 했거든요. 37번. 예. 근데 무승부는 3번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승패가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네 이따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정정 매치.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의 감독님 대결이라 저 직접 가서 보는데 이 지략대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뭐 당연히 김천 이동경 선수 하고요. 강원 이지호 선수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달의 선수로도 뽑혔던 선수인데 지금 현재 강원에서 득점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역시 이지호 선수밖에 없고요. 김천은 이동경 선수가 대표팀에서의 아쉬움 한풀이를 리그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축구연맹 피셜 지금 포항 구단과 연맹이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요? 네, 아니 그런데 아직 연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포항 상황을 물어보는 거겠죠. 거기 상황 어떠냐. 그래서 그래도 대화는 하고 있다 정도는 김천도 마찬가지로. 김천도. 네, 그 대화는 하고 있다 정도지 지금 당장 연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가 현재 팩트입니다, 여러분.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 보겠습니다. 김천 홈 이점이 있을 것이다. 75%, 무승부 13, 강원 11%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창기자 가기 때문에 창기자의 픽이 중요합니다. 저는 정정용이냐 정경호냐, 정정용을 더 사랑하느냐 정경호를 더 사랑하느냐. 무승부. 이럴 줄 알았어. 이번 라운드 무승부만 4개 한 거 아니야? 4개 했어, 4개. 저는 정정용 감독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홈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쿼드가 워낙 공격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가 김천에 도 많다고 봐서 김천의 우위를 점하겠습니다.